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설은 허택 소설가님의 매일 포장마차에 출근하다입니다. 이 소설은 가만히 듣다 보면 어느 한 장면이 선명하게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쌓인 스트레스나 울분 같은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궁금하시죠? 하소담 낭독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일 포장마차에 출근하다. 허택. 아줌마, 내가 무엇하는 놈인지 아십니까? 직업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놈이랍니다.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놀라지 않게 또박또박 차분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몇 번이나 입안에서 연습했던가. 취기 어린 말투가 튀어나오지 않게 미리 냄비 우동을 먹어서 뱃속을 든든하게 했다. 용감하게 말하고 싶어 소주 한 병을 천천히 마셨다. 깊게 숨을 쉬면서 표정을 진지하게 지으려고 몇 번이나 연습했다. 새벽 4시에서 5시가 되면 포장마차에는 손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항상 나 혼자 딱딱한 나무 의자에 마지막 손님으로 앉아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철판에서 오징어 불고기가 만들어지는 구수한 소리가 퍼진다. 아줌마 손길은 여전히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내가 진지하게 쳐다봐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곤 가끔 끄덕이기만 한다. 직업이 도둑이라. 이런 불경기에는 한창 인기 좋은 직업이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나도 짐작은 했지만 생김새는 그다지 배짱 좋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힘든 직업을 택했어.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든 모양이지? 자, 맛있게 익었으니 먹기나 해요. 힘들게 고백했으니 오늘은 내가 소주 한 병 서비스 할게.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한 달 전부터 얼마나 망설였던가. 쓴웃음이 나온다. 소주 2잔을 연거푸 들이킨다. 아주머니는 내 말에 아랑곳 없이 나에게 뜨거운 오뎅 국물을 건넨다. 속 불게 쭉 마셔요. 큰 누님처럼 느긋하게 웃는다. 항상 맛깔스럽게 느껴지는 웃음이다. 맵싸한 냄새가 군침을 돌게 만든다. 취기가 온몸에 확 퍼진다. 이 포장마차 음식 맛은 아줌마의 웃음에서 만들어진다. 웃음이 배어있는 오뎅과 냄비 우동은 이곳의 별미이다. 다시마와 굵은 통멸치로 진하게 우려낸 국물은 입안에서 긴장과 피로를 녹여버린다. 식도로 흐르면서 차디찬 사지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뱃속이 온기로 채워지면서 졸음이 나른하게 눈가에 퍼진다. 아줌마, 참 이상하네요. 나는 거의 한 달을 벼르다가 내 직업을 말했는데 놀라지 않다니. 요즘처럼 괴상망측하고 예측 불허한 세상살이에 도둑이란 직업이 별난 직업인가? 하느님도 알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아줌마는 한바탕 웃음 짓는다. 피곤한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같은 직업을 가진 놈에게 아줌마 음식은 최고입니다. 순식간에 긴장이 확 풀리거든요.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아줌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직업을 길거리에 뒹굴고 있는 폐기 처분된 부탄가스통처럼 여기지만 우리도 직업 정신만은 투철합니다. 작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게다가 민첩하고 날렵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작업할 장소가 정해지면 며칠간 잠복 근무를 하면서 그 동네의 지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해야 하고 어느 집이 허술하게 쉽게 잠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며 훔칠 만한 재산이 있는가를 염탐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시간이 행동하기 좋은가를 알아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한치의 실수 없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인생 종쳐야 하니까요. 어느 직업이나 다 그렇듯이 쉽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입안에서 오징어 불고기가 고소하고 기분 좋게 씹힌다. 소주에 섞여지는 맵싸한 맛이 콧등에 땀내음을 내며 나른하게 만든다. 제가 언제부터 이 포장마차에 매일 출근했죠? 6, 7개월쯤 됐을 게야. 내가 이 포장마차를 개업한 지 그쯤 됐으니까. 맞아요. 나도 원주에서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도 몇십 년 됐건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지방 도시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돈줄이 마르고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은 왜 몽땅 서울로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죠. 2, 3년간 열심히 서울 돈을 끌어모아서 노후 대책이나 마련하려고요. 그런데 웬걸 더 힘듭니다. 고향에서는 아무리 불경기라도 그런 대로 생활할 수 있는 짭짤한 수입이 있었는데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온갖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나. 지문인식이라든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요상한 열쇠를 장착하지 않나. 작업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처음 서울 올라와서는 혼자 작업하느라 낯설고 힘들어서 거의 공치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계속 힘들고 지친 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아시스처럼 포장마차가 생겨나더군요. 어찌나 반가웠는지. 첫날 먹은 냄비 우동은 하늘 날아가서도 기억할 것 같네요. 아줌마 웃음은 언제나 달달하게 퍼진다. 맛깔나는 냄새와 함께. 고백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요리하는 아줌마 모습이 달무리 속에 신비스럽게 보인다. 마치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듣던 할머니 모습처럼. 할머니 음식 솜씨는 소문이 나서 동네 잔치가 있으면 늘 할머니에게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거절하지 않고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할머니 같은 느낌에 빠지곤 한다. 어떤 계절이든 새벽 걸음은 으스스한 칼바람을 맞아야 한다. 상쾌한 새벽 내음은 전혀 맡을 수 없다. 걸을 때마다 피로에 찌든 근육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오장육부는 아직 풀리지 않는 긴장으로 공허하기만 하다. 두개골 안이 고장난 컴퓨터 잡음처럼 찍찍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작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이 직업을 택한 팔자 때문에 가져야 하는 직업병이다. 언제나 도둑이라는 직업은 새벽을 그렇게 맞이해야 한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왜 이렇게 텁텁한지 걸을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 느끼함까지 나를 괴롭힌다. 서울에 올라온 후 구토 증상이 생겨났다. 새벽 귀갓길에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속이 울렁거렸다. 미리 작업 들어가기 전에 멀미약을 귀 밑에 붙였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한 달쯤 지나자 서울에 괜히 왔구나 하며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으스스한 4월 날씨로 몸살 감기에 두통까지 겹쳐졌다. 그날은 정말 쉬고 싶었지만 6일째 허탕을 친 터였다. 5기로 감기 몸살약에다 진통제 및 소화제 등 여러 종류의 약으로 아픈 몸을 추스르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다. 살 맛이 없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로 올라가는 계단은 매우 가파르다. 지친 걸음으로 겨우 한 계단씩 기어 올라갔다. 달동네 입구 주차장 공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다랐다. 눈앞에 갑자기 주차장에 나타나지 않던 대보름달이 불쑥 나타났다. 깜짝 놀랐다. 그리고 바람결 새장처럼 보름달에 매달려 있는 포장마차가 보였다. 새벽에 이렇게 밝은 적이 있었던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환했다. 포장마차가 신기루처럼 눈앞에 보였다. 순간적으로 예민하게 단련시킨 후각으로 자극이 짜릿하게 왔다. 허겁지겁 포장마차 나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뜨거운 오뎅 국물이 담긴 그릇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건너왔다. 심한 갈증과 허기가 갑자기 온몸을 덮쳐온 터라 정신없이 꿀꺽꿀꺽 마셨다. 혀끝에 감칠맛을 내면서 목젖으로 흘러가는 국물은 깊은 산속 샘물 같았다. 어깨 쪽지가 확 처지면서 관절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온몸으로 따뜻함이 퍼졌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군. 웬 얼굴 표정이 그 모양이야?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이라도 만나고 온 거유? 목숨이라도 두고 가라고 그러디? 컬컬하고 투박한 목소리라 말투만으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하기 힘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고 그 아래 보름달 같은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 60대 초반에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기억을 가물거리게 하는 그런 행색이다. 체구가 풍성하고 포근하게 보였다. 특히 웃음이 담긴 눈은 귀여운 초승달을 닮은 눈매를 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분명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언제 포장마차가 생겼어요? 얼큰한 국물로 허기와 갈증이 풀어지자 여러 가지 맛있는 냄새가 침샘을 자극했다. 오늘이 영업 첫날이야. 정말 반갑네요. 앞으로 단골이 될 것 같아요. 이 포장마차 별미는 뭐죠? 오징어 불고기와 냄비 우동이지. 아주머니는 내가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오징어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요리된 오징어 불고기와 소주를 내 앞에 내놓았다. 쭉 마셔요. 사는 게 고된 모양이네. 마시고 집에 가서 잠이나 푹 자구려. 구수하게 들렸다. 작업 중에는 청각, 후각, 시각이 언제나 긴장돼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귀갓길에는 귀, 코, 눈 등은 굳어져서 비몽사몽 걸어오게 된다. 오직 미각만은 예민하게 남아있어 뇌신경 세포에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다. 안주들과 한 잔의 소주가 미각신경을 자극하면서 짜릿한 전율이 혀끝에서 시작됐다. 전율은 목덜미로 전해져 어깨 쪽지 쪽을 통해 겨드랑이 옆을 가로질러 척추를 따라 온몸으로 퍼졌다. 완전히 근육들이 풀어졌다. 졸음이 나른하게 밀려왔다. 온몸이 해파리처럼 흐물거렸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포장마차의 마지막 손님이 되었다. 왜 내 직업을 말하고 싶었지?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되건만 다달이 지나면서 내 직업을 고백하고 싶었다. 아줌마가 내 마음에 왠지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고백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포장마차에 출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게 느껴졌다. 메스꺼운 구토 증상이 싹 가셔버려 굳이 멀미약을 복용하거나 귀 밑에 붙일 필요가 없어졌다. 텁텁하던 새벽 공기도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 이후
허탕을 치든 안 치든 상관없이 포장마차에 들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작업을 마치곤 했다. 그렇게 매일 포장마차에 들르니 더욱 편해지고 싶었다. 내 직업을 고백해야만 더욱 편해질 것 같았다. 직업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루하루 기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조차 힘들었다. 물론 아줌마는 한 번도 내 직업이나 사생활을 물어보지 않았다. 음식 장만한다고 손놀림만 바쁠 뿐. 가끔 정신없이 먹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느긋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는 주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상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내가 나무 의자에 앉자마자 오뎅 국물을 건네면서 바로 소주 안주를 장만했다. 하루하루 안주감이 다르지만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언제나 맛있게 만들어 주었다. 닭똥집, 순대, 꼼장어, 오징어 불고기, 고등어 구이 등등 어떠한 안주라도 척척 만들어 내 앞에 내놨다.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얼굴에 쓰여 있잖아. 금방 알 수 있어. 어떤 안주감이든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아주머니는 매일 소주 한 병만 마시게 할 뿐이다. 더 이상 주문을 할 수가 없다. 소주 한 병이 다 비워지면 어느덧 포장마차는 끝마칠 준비를 하고 있다. 간혹 다른 손님과 함께 앉아본 적이 있지만 거의 항상 내가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있게 된다. 소주 한 병을 더 마시고 싶어도 마칠 준비를 다 하고 웃고 있는 아줌마에게 더 주문할 수 없다. 아줌마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우리 할머니처럼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차라리 내 직업을 고백하는 것이 더욱 편해질 것 같았다. 그래야만 아주머니에게 내 마음속 울분이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망설여졌다. 나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크게 놀라실까봐 아니면 나를 두려워할까봐 걱정됐다. 고해 성사를 하듯 말했건만 아줌마는 이미 나의 직업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나에게 줄 안주감을 만드는데 손을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다. 고백을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한 잔 술에 온갖 세상 일이 별것 아닌 듯 편하게 느껴진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새벽 시간을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목젖에 걸려있던 말들이 시원하게 내뱉어진다. 잡소리를 짓거리건 고함을 지르건 욕지거리를 하건 아줌마는 그저 웃기만 한다. 오직 소주 한 병만을 마시길 기다리면서 그 시각이 오전 5시를 넘기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점점 내 목청이 나도 모르게 높아만 갔다. 신나게 새벽 공기를 휘저으면서.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소주 한 병과 함께 빈 병이 내 앞에 놓여졌다. 오직 한 개의 빈 병이었다. 아줌마, 나도 젊었을 때에는 성공하겠다는 부푼 꿈을 가졌었죠. 그렇다고 부모 덕으로 어린 시절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5남매가 20평 주공 아파트에서 구실구질하게 살았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방대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더군요. 1, 2년 정도 청년백수로 빌빌거리다 8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는 코딱지만한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는데 1년 정도 지난 후 부도가 나서 또 빈둥거리는 신세가 됐고 빌어먹을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픈지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다 해봤지요. 젠장할. 우리나라에서는 나 같은 놈 잘 먹고 잘 살기가
어렵더군요. 그래도 은행에 근무하던 예쁜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게 됐죠. 그때 2, 3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워진 소주잔에 아줌마가 나의 한숨을 채워준다. 자, 홍합이 싱싱해서 안주감으로 장만해봤어. 어서 먹구려. 악착같이 살려는데 빌빌거리기만 하게 되니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하더군요. 가슴엔 알 수 없는 탄식만 쌓여가고 삐딱하게 살아보자고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다는 술장사를 하기로 인생살이를 바꿨어요. 빚을 내서 아가씨 서너 명을 거느린 단란주점을 했죠. 뜻밖에도 장사가 잘 되더군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을 올렸으니까요. 덕분에 2, 3년간 기고만장하게 살았죠.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려 주식도 손대보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해보고 땅 투기도 해보고. 그런데 술장사라는 게 원래 흥청망청 눈먼 돈을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젊은 놈들이 신나게 카드를 긁으면서 매상을 올려주더군요. 언제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젠장 카드를 무절제하게 남발하더니 갑자기 국가적 부도가 날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많다고 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바뀌더군요. 술잔이 자주 비워질수록 내 목청은 높아만 갔다. 그 후로 완전히 적자가 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돈 맛을 알아버렸으니 어린 시절처럼 궁상맞게 살기 싫더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고 싶었을 만큼 돈독이 오르더라고요. 결국 나도 신용불량자가 됐고 빚 보증까지 더 맞게 되면서 아내와 이혼하게 됐죠. 빈털터리가 되니까 아내는 냉정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더군요.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자살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입안에서는 말들과 음식들이 쉴 새 없이 요동쳤다. 목청은 핏대를 세우며 한없이 높아만 갔다. 아줌마는 계속 오뎅 국물을 부어주면서 그래, 그랬군. 그랬을 거야. 하고 추임새처럼 넣으며 열심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언성이 높아질수록 심장 박동이 심하게 빨라졌다. 이혼 도장 찍은 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아내 모습이 떠올랐다.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이 용암처럼 가슴 속에서 휘몰아쳤다. 머릿속에서 응어리진 스트레스 때문에 눈동자가 파열할 것 같았다. 아줌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순간 아줌마가 뜻밖의 고함을 질렀다. 앞에 놓인 빈 병을 집어들어. 어서 빨리. 그 병을 저 달을 향해 힘껏 던져봐. 내 울분이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지도록. 저 달은 너의 울분을 이해하고 받아줄 거니까 말이야. 나도 모르게 빈 병을 들고 달을 향해 힘껏 던졌다. 팍! 어디선가 통깨하게 깨어지는 파열음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저 속이 후련할 뿐이었다. 아줌마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젠 더 할 이야기가 없니? 마냥 웃고 싶어졌다. 가슴이 시원했다. 이젠 없어요. 오늘은 빈병 하나로 응어리진 마음을 다 날려보냈군. 언제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에게 하소연하렴. 아주머니의 웃음소리가 살갑게 새벽바람에 어우러졌다. 어느덧 새벽달은 능청스럽게 빌딩 속으로 숨어버렸다. 드림과 방귀가 시원스럽게 내 몸에서 배출됐다. 마냥 달콤한 잠 속으로 깊게 빠지고 싶다. 빈병은 매일매일 한 병만 놓여있다. 나무 의자에 앉자마자 빈병이 있는지 저절로 두리번거리게 된다. 을에 놓여 있어야 한다. 파열음이
너무 듣기 좋다. 빈병을 힘껏 던질수록 아름다운 소리가 새벽바람 속으로 강하게 파고든다. 날이 갈수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온갖 울분들이 심하게 앙앙거리는 것이다.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머릿속에서 터질 듯 부풀어서 눈동자마저 튀어나오려 한다. 혈관들이 팽창할 대로 팽창해서 터질 것 같다. 날이 갈수록 내 목청이 더욱 높아만 가서 내가 내뱉은 말조차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아무래도 빈병 하나로는 아쉬워. 빈병 하나만으로는 극도로 흥분된 나를 진정시킬 수 없다. 더욱 신나고 통쾌하게 깨뜨리고 싶다. 내 울분을 너그럽게 받아줄 저 달을 향해 던져서 깨지는 소리를 짜릿하게 듣고 싶다. 아줌마, 이제부터는 빈병을 2개 놓아주세요. 저렇게 빈병이 많이 뒹구는데 부탁해요. 그러지 않으면 매상도 올릴 겸 소주 2병을 주던지. 한 병은 마신 후에 그것을 던질 테니까요. 아주머니 눈치를 보면서 애걸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내 말이 마이 동풍인 듯 그저 웃기만 하면서 안 돼.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야. 내가 만든 음식으로 이제야 편안하게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내 호령 없이 빈병 깨기 시작한 지 겨우 20여일 지났어. 이제 겨우 너의 잠재된 폭력이 너의 아내까지 이르렀어. 며칠간 너에게서 도망하다시피 떠난 아내를 안주감 삼아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얼마나 퍼부어댔는지 알기나 해? 온몸을 부르르 떨고 어금니를 꽉 물면서 말이야. 이제야 아내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가 사라졌다. 그동안 너의 가족을 안주감으로 씹고 찢고 깨물고 하면서 이제 겨우 소화시켰잖아. 너의 폭력이 네 가슴 깊숙이 묻혀있는 원한 덩어리를 없애기에는 아직 미숙해. 천천히 차분하게 너의 폭력을 세련되게 미화시켜야 해. 급하게 서두르면 스스로 폭발해버려. 너를 더욱더 막장까지 몰고 갈 세상의 온갖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너절하게 펼쳐질 것인데. 자, 오뎅 국물이나 마저 마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내일을 위해 잠이나 자두렴. 20일 전부터 호령 없이 달을 향해 빈병을 힘껏 던질 수 있었다. 그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울분 때문에 아줌마 호령 없이는 빈병을 던질 수 없었다. 아줌마는 호령할 때 유격 훈련장 조교 같았다. 내가 빈병을 던져야 할 때를 훤히 알고 있었다. 머릿속 혈관들이 터지기 직전에 호령했다. 20여일 전부터 마음속 응어리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호령 없이 울분을 조절하며 빈병을 던질 수 있었다. 긴장된 작업이었다. 도둑이란 직업이 이토록 위험하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 며칠간 표적을 배회하면서 열심히 염탐했고 치밀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세웠다. 예행 연습도 몇 번씩이나 실전처럼 했다. 다행히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그 수입은 엄청났다. 다이아 3캐럿, 미화 2만 달러, 루이비통 갈색 가방 등등 처음 손에 잡힌 고가의 노획물이다. 어떻게 아줌마가 이런 집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며칠 전이었다. 얼굴 표정을 보니 요새 작업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 맞아요. 신문에 연일 보도되듯이 경제 불황이 계속이잖아요. 요즘은 작업하다 보면 흠잡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 청담동 A 아파트를 염탐해봐. 만족스럽게 한탕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주 힘들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거야. 온갖 보안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집 주인은 매우 파렴치하니라 부담은 없을 게야. 작업은 무사히 끝냈다. 만족스럽게 한탕했다.
엄청난 노획물에 놀랄 뿐이다. 집주인은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집주인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됐지? 기쁨보다 허탈감과 분노가 가슴속 깊숙이에서 솟구쳤다. 그럼 내 팔자는 뭐야? 서둘러 포장마차로 발길을 돌렸다. 여전히 달무리 속에 흔들거리는 포장마차에서 얼큰한 안주 냄새가 따뜻하게 퍼진다. 힘들었겠구나. 기분이 상했을 거야. 내 심정을 다 알고 있는 듯 여전히 미소 지으며 오뎅 국물을 건넨다. 아! 빈병이 3개 놓여 있다. 가물거리는 내 눈이 확 커진다. 오늘은 3개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소주도 반 병이 더 필요하고. 아줌마, 고맙습니다. 너의 폭력도 많이 세련돼졌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 아직 미숙한 면이 너무 많지. 폭력을 잘 길들여야만 네 스스로 가슴 깊숙이 있는 원망이나 분노를 묵은 김치처럼 맛깔나게 사귈 수 있는 거야. 그래야만 세련된 폭력으로 너의 앞날을 편하고 길게 이어갈 수 있어. 이놈의 세상은 온갖 폭력투성이네요. 저 잘 사는 동네에 사는 거칠에 번지레한 놈들도 법을 무시한 채 나보다 더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폭력도 지긋지긋합니다. 에이, 무법자들 세상.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 소담하게 살렵니다. 아줌마의 손길이 안주감을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이미 야릇한 흥분으로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낀다. 3개의 빈병이다. 힘껏 깨뜨려야지. 온 세상을 무너뜨릴 듯 힘껏 깨뜨려야 한다. 오늘따라 오징어 불고기가 혀끝에서 더욱 감칠맛을 낸다. 아줌마가 가르쳐주는 정보는 확실히 정확하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지? 궁금했지만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굳이 묻지는 않는다. 물론 작업은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머릿속은 스트레스로 더욱 굳어진다. 그럴수록 아줌마가 내 앞에 놓는 빈병수는 늘어간다. 아줌마는 정말 휴가를 떠났을까? 눈을 뜨자 묵직한 내리 속에 불길한 생각이 선뜻 떠오른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다. 평상시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일어났다. 어깨 축지가 뻐근하고 손목이 아릿하게 아프다. 하지만 모처럼 깊게 자서 그런지 기분은 산뜻하고 봄바람을 포근하게 마실 수 있었다. 포장마차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오늘따라 봄바람에 아롱거리는 햇살이 눈을 부시게 한다. 향긋한 봄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게 한다. 마음이 편하다. 정말 휴가를 갔을까? 아줌마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질 뿐이다. 뻐근한 손목을 풀기 위해 움직이자 언뜻 어젯밤 기억이 아물거린다. 쉬기는 남아있지만 발걸음은 가뿐하다. 신나게 무엇인가를 휘둘렀던 것 같다. 급히 포장마차가 있는 언덕 위 주차장 공터로 갔다. 대낮 넓은 공터는 서너 대 차만 있을 뿐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기억을 더듬으며 무엇인가를 찾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음식물 찌꺼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어렴풋이 야구 방망이가 생각났다. 다시 한번 주차장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정말 매일 밤 이곳에 포장마차가 있었던 것일까? 의심이 날 정도로 주변은 깨끗하기만 하다. 기억을 꼼꼼하게 되살리며 시각을 예민하게 작동시켰다. 마침내
주차장 공터 올라오는 계단 한 구석에 야구 방망이가 눈에 띄었다. 급히 집어보니 오래되어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둥근 끝 부위가 갈라진 나무 방망이다. 순간 어젯밤 기억들이 재빠르게 재생, 편집되어진다. 확실히 휴가를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 이 야구 방망이로 저 호공을 향해 마음껏 휘둘렀고, 아니 포장마차를 신나게 부수었다. 갑자기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내가 정말 포장마차를 부쉈던가? 의심과 불안이 가슴을 메운다. 새벽녘까지 있었던 포장마차 흔적이 전혀 없다. 신기루를 본 듯한 기분이다. 그러자 곧 언덕 위 민들레 꽃잎이 썰렁한 가슴에 바람결 따라 차곡차곡 쌓인다. 아롱아롱 아줌마 웃는 얼굴이, 구수한 목소리가 아른거린다. 봄 햇살에 눈부신 눈가에 물기가 젖어든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행복하게 가슴으로 스며든다. 마음은 봄바람보다 더 훈훈하게 부풀어져 있다. 도저히 작업 나갈 기분이 아니다. 혹시나 하는 기분으로 언덕 위 민들레 꽃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 포장마차에 출근했건만 마치는 시간을 알면서 언제쯤 시작하는지는 모르다니. 어제도 평상시처럼 오후 5시쯤 집을 나섰다. 아줌마가 정보를 준 강남 쪽으로 향했다. 날이 갈수록 아줌마가 정해주는 장소는 작업하기가 힘들고 위험했다. 물론 위험한 만큼 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극도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연히 목표 지점 근처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결국 허탕치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어수룩한 동물병원에 들러 접수대 사람 안으로 푼돈만 훔친 채 조금 일찍 포장마차로 왔다. 짧은 휴가를 얻은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았다.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아줌마와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었다.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아줌마, 내가 요새 많이 변한 것 같아. 대낮에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모두들 내 얼굴이 훤해졌고 평온하게 보인대요. 심지어는 동네 꼬마들이 귀여운 뽀빠이 아저씨 같다고 놀리기도 해요. 아줌마와 매일 만나다 보니 아줌마처럼 웃게 되고 말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아줌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줌마는 흐뭇하게 웃는다.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은 모양이지? 기분 좋죠. 요새 같으면 살맛이 나거든요. 서울 공기도 상쾌하게 느껴지고요. 이 포장마차가 마치 천국 같아요. 수입이 좋아서가 아니고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니까요. 언제나처럼 닭똥집 익는 냄새가 군침 돌게 퍼진다. 얼마만큼 마음이 편하냐? 이제는 빈병이 필요 없어요. 던지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얼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구나. 반달이건만 오늘따라 유난히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네요. 사시사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마차 동쪽 하늘에 항상 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줌마처럼 말이에요. 아줌마가 손놀림을 멈추고 나를 대견한 듯 찬찬히 쳐다본다. 달은 넓은 방어벽이 되어서 너의 폭력을 세련되게 길들여 주었지. 언제나 너만의 달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렴. 아줌마는 신중하게 명령했다. 참, 아줌마도 저 달처럼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내가 매일 출근한 지도 1년이 넘었건만 매일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힘들지 않나요? 태풍이 불든 폭우가 쏟아지든 눈보라가 튀든 사시사철 나를 위해 영업을 했네요. 난 이제 괜찮으니까 며칠간만이라도 휴가가 더 오세요.
안주를 만들던 손길을 멈추고 나에게 술을 한 잔 따르면서 웃음기 없는 정중한 목소리로 아줌마는 2번이나 심각하게 물어본다. 정말 휴가 가도 괜찮겠니? 포장마차에 출근한 후 처음으로 나에게 던지는 내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다. 기분 좋게 치기가 오른 기분으로 나는 대답했다. 당연하죠. 그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줌마 며칠 안 계셔도 저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그래, 너의 폭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졌으니 빈병이 없어도 저달이 없어도 너의 마음속 원망이나 분노, 불만 덩어리들을 묵은 김치처럼 푹 삭일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네가 내락한 표정을 짓는다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까. 아줌마와 처음으로 대작한다. 술잔이 부딪히는 순간 언뜻 아줌마 눈가에 물기가 달빛에 어른거린다. 그리곤 포장마차 밑바닥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나에게 건네준다. 끝이 갈라진 낡은 나무 야구 방망이이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휴가를 갈게. 그동안 7병까지 깨뜨리면서 너의 폭력도 많이 숙달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낡아 빠진 이 포장마차를 신나게 부수어다오. 너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힘껏 부수어보렴. 그럼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나도 휴가 다녀온 후엔 새 포장마차를 만들어야 하거든. 어느덧 내 손에 야구 방망이가 쥐어졌다. 아름답게 부수어라. 너의 원한, 저주, 분노를 저 하늘로 힘껏 날리면서 말이다. 달님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아줌마 목소리가 달빛 멜로디로 연주되듯 귓가에 맴돈다. 해는 빌딩 사이로 사라지건만 아줌마는 기어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따라 밤하늘에 달무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내 곁에 다시 오지 않을 휴가를 갔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갈 고향 생각에 마음이 편해진다. 넓은 주차장 공터에 민들레 꽃잎이 봄바람에 나불거린다. 온몸이 봄바람 따라 밤하늘로 날아가듯 하다. 집으로 향하는 발길이 상쾌하다. 내일 아침에는 달콤하게 눈을 뜰 것 같다. 언제든지 어디선가 아줌마는 달림에 걸려 달랑거리는 포장마차에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지.